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 AI 기업 막장 드라마에 대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읽어낸 오픈 AI 기업으로부터 전격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오픈 AI 기업 공동 설립자 샘 알트만. 해고 통보라는 충격적 소식을 접한 샘 알트만은 곧바로 자신의 절친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니 바로 글로벌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 에어비앤비 공동 설립자 브라이언 체스키였습니다. 샘 알트만의 연락을 접한 에어비앤비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크게 분노했으며 곧바로 이 사실을 또 다른 유명 기업가에게 알렸으니 그는 바로 글로벌 최대 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샘 알트만의 놀라운 실리콘밸리 인맥을 파악할 수 있겠으니 해고 통보 단 몇 분 만에 그는 에어비앤비 CEO와 마이크로소프트 CEO에서부터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공동 설립자, 구글, 페이스북 등 유명 테크 기업 초기 투자자 등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유명 사업가들의 지지와 응원을 등에 업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고 통보 단 며칠 만에 오픈 AI CEO 수장직을 재탈환한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이번 오픈 AI 기업 막장 드라마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사실 샘 알트만은 과거 그가 이끌던 다수의 스타트업들에서 이미 오픈 AI와 유사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한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의 비전가로 명성을 얻게 된 샘 알트만은 그가 이끌던 세계 기업들에서 이미 오픈 AI 드라마와 비슷한 해프닝을 경험했으며 세 번 모두 그 대립에서 살아남은 불사조 사업가 샘 알트만이었습니다. 샘 알트만의 첫 번째 스타트업은 바로 루프트. 루프트는 위치 기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 스타트업으로서 당시 스마트폰이 아닌 플립폰 시절 이미 SNS 서비스 사업 모델을 런칭한 스타트업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 중이던 샘 알트만은 캠퍼스에서 개최된 한 사업가 포럼에 참석하게 됩니다. 단상에 오른 샘 알트만은 자신의 플립폰을 들어올리며 곧 이 세상의 모든 핸드폰에 GPS 기능이 탑재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GPS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설립하실 분은 제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당차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샘 알트만과 같은 배를 타기로 결정한 스탠포드 동창생들은 이후 GPS로 자신의 친구들을 추적할 수 있는 플립폰 모바일 앱을 발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지난 2005년 샘 알트만이 단상에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만천하에 알렸던 당시 사업가 포럼 자리에서 샘 알트만은 매우 중요한 커넥션을 만들어냈으니 바로 패트릭 청이라는 한 벤처 사업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프리젠테이션에서 알트만에게 감명받은 패트릭은 자신의 벤처 캐피털 투자기관에게 알트만의 스타트업을 소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패트릭은 또 하나의 벤처 투자업계 슈퍼스타 기업을 합류시켰으니 바로 세콰이어 캐피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트릭 청의 벤처 기업과 세콰이어는 알트만의 스타트업에게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펀딩이 완료된 직후 알트만은 대학 중퇴를 결정, 이후 그의 첫 번째 스타트업 루프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세콰이어 캐피털과 더불어 루프트 스타트업 초기 투자자들 중에는 유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투자기관 Y콤비네이터도 포함, 이후 샘 알트만은 Y콤비네이터 설립자 폴 그레이햄의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년이 흐른 후 일부 루프트 핵심 임원들은 알트만의 CEO로서의 자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명, 그들은 알트만이 루프트 기업 살림 이외에 동성애 데이팅 모바일 등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에 한눈을 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샘 알트만의 기만적이며 혼란스러운 CEO로서의 자질을 비판한 당시 루프트 핵심 임원진들은 샘 알트만의 해고를 적극 촉구했으나
세콰이어, Y 콤비네이터 등 핵심 투자자들은 샘 알트만을 지지, 결국 지난 2012년 루프트 기업이 매각될 때까지 샘 알트만은 자신의 CEO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후 알트만은 유명 벤처 액셀러레이터 기업 Y 콤비네이터 최고 수장직을 맡게 됩니다. Y 콤비네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가장 성공적 투자 수익률을 입증해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Y 콤비네이터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음은 곧 성공적 사업 꽃길이 보장되었다는 수식어에 걸맞게 다음 명단에서와 같이 스트라이프,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유명 스타트업들은 모두 Y 콤비네이터가 배출해낸 성공 스타트업들입니다. Y 콤비네이터 최고 수장직은 곧 샘 알트만을 실리콘밸리의 권력 중심에 우뚝 서게 만들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에어비앤비의 눈부신 기업 성장이 가능토록 에어비앤비 CEO 브라이언 체스키를 조언을 했으며 수많은 유명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며 이들이 유니콘 스타트업들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트만의 Y 콤비네이터 최고 수장직 임명 뒤에는 평소 샘 알트만을 극찬했던 Y 콤비네이터 기업 공동 설립자 폴 그레이엠의 입김이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때 Y 콤비네이터의 폴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버금가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비전가로서 샘 알트만을 극찬해왔습니다. 그리고 루프트에서부터 샘 알트만의 리더십에 깊이 감명한 폴 그레임은 결국 지난 2014년 자신의 Y 콤비네이터 수장직을 샘 알트만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루 평균 2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과의 미팅을 주선함으로써 실리콘밸리 네트워크 교류에 최선을 다한 샘 알트만의 리더십 아래 Y 콤비네이터 역시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Y 콤비네이터 시절 맺은 다수의 네트워크들 중 샘 알트만에게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맨을 만나게 되었으니 훗날 그와 함께 오픈 AI 기업을 공동 설립하게 된 그렉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알트만은 지난 2015년 Y 콤비네이터 산하 비영리단체 YC 리서치 사업부문을 설립. YC 리서치는 Y 콤비네이터 핵심 투자자들의 개입 없이 원하는 비영리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R&D 리서치를 가능케 했으며 이 과정에서 탄생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오픈 AI였던 것으로 종합됩니다. 그러나 YC 리서치가 주관하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려서 Y 콤비네이터 살림을 등한시하기 시작한 샘 알트만에 대한 Y 콤비네이터 내부 불만은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샘 알트만의 Y 콤비네이터 기업 살림 역시 순탄치 않았으니 지난 2019년 Y 콤비네이터 핵심 임원들은 샘 알트만의 해고를 적극 촉구. 그 이유는 샘 알트만이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에 한눈을 팔아서 Y 콤비네이터 기업 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였으며 이들이 문제 삼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바로 챗 GPT를 탄생시킨 오픈 AI 기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초부터 샘 알트만의 머릿속에는 온통 오픈 AI 생각뿐이었으며 결국 알트만은 Y 콤비네이터 본사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오픈 AI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샘 알트만이 오픈 AI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Y 콤비네이터의 오랜 파트너들은 분노했고 샘 알트만은 리더로서 그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영진은 그에게 사임을 요청했고 그는 2019년 3월 Y 콤비네이터 기업 사장직을 떠났습니다. Y 콤비네이터에서 오픈 AI 기업으로 둥지를 옮긴 샘 알트만은 AI 관련 핵심 연구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3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루프트와 Y 콤비네이터에서 연출되었던 샘 알트만의 불협화음은 이번 오픈 AI 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알트만에 대한 경영진의 불만이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해 말 오픈AI 기업 막장 드라마가 진행된 것이죠. 자신이 땀 흘려 일궈낸 오픈AI 기업으로부터 전격 해고 통보를 받은 샘 알트만이었으나 그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든든한 동맹연합군 세력들이 존재했으니 이들 중 선두 대열에 선 유명 사업가가 바로 에어비앤비 공동 설립자 브라이언 체스키였습니다. 샘 알트만이 해고된 직후 체스키는 우선 이번 알트만 해고 결정의 배후에 불법, 범죄적 이유가 연관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했으며 이후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파악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에어비앤비 CEO 체스키를 포함한 실리콘밸리 유명 사업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투자 세력들은 샘 알트만을 조언하는 한편 샘 알트만의 CEO 채용에 대한 오픈AI 이사회와의 재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샘 알트만에게 득이 된 또 한 가지 변수는 바로 샘 알트만 해고 직후 오픈AI 기업이 채용한 임시 CEO 역시 브라이언 체스키와 두터운 우정으로 맺어진 동맹자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에어비앤비 CEO 브라이언 체스키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투자 세력은 알트만의 복귀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게 되며 샘 알트만은 해고된 지 며칠 만에 오픈AI 기업 수장직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프트 스타트업에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 Y 콤비네이터에서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그리고 지난해 가을 실리콘밸리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테크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픈AI의 샘 알트만 전격 해고 소식이 바로 스트라이크 3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샘 알트만은 삼진아웃으로 마운드를 떠나는 운명 대신에 세 번의 스트라이크에서 모두 살아남게 되었으며 매 순간 실리콘밸리 테크 커뮤니티에서 더 강력하고 더 입김이 센 사업 비전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샘 알트만의 불사조 파워 덕분에 현재 그의 오픈AI 기업 가치 또한 천문학적 수치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오픈AI 기업 수장직을 재탈환한 샘 알트만이겠으나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오픈AI 기업 막장 드라마 이후 새롭게 선임된 2명의 신규 이사회진을 필두로 한 샘 알트만의 오픈AI 기업 CEO로서의 자질과 성과에 대한 심도 깊은 자체 조사가 수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소한 오픈AI 기업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샘 알트만 CEO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으니 이는 샘 알트만 해고 소식이 발표된 직후 만일 샘을 CEO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하겠다 엄포를 내렸던 95% 이상의 오픈AI 직원들에게서 샘 알트만 CEO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오픈AI 기업 막장 드라마에 대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스토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